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생명자원과학연구원 이창호입니다.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 MB 과원주님들께서 수학 시기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학에 관련돼서 이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MB 재배 농가분들에게 도움이 돼 수학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B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사과 과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성분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분, 수분이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10에서 20%를 유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우리가 당분에 해당하는 것들의 기본 원소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그 다음 과일이 자라고 나무가 자랐던 단백질, 거기에 세포의 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그리고 우리 수분요소와 같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과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이 유기물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어떤 성분들이 조화롭게 있느냐에 따라서 과실의 단맛과 신맛, 향기 등등등 내부의 품질들을 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구성 성분들의 역할들을 볼 때에는 당과 산들이 실제로 맛을 결정하고, 육질을 결정하는 것들은 펙틴나 섬유소, 즉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필요한 형태들로 계속 우리가 만들어져서 식물 세포 내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육질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펙틴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세포벽들의 결합을 구성하는 데에 칼슘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들 있었죠. 그래서 이런 칼슘들이 육질을 많이 결정하게 되고요. 섬유소, 그리고 이런 좀 다른 이제 단단함이라기보다 세포벽, 특히 표피세포에서 이 세포벽들의 발달에는 이러한 질소화합물들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소화합물들이 실제로는 우리 색깔까지도, 나중에 표피세포의 색깔 그리고 경도에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실들이 성숙할 때는 과즙, 즉 수분의 함량이 적절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전분으로 축적되어 있다가, 그러한 전분들이 실제로 이제 당으로 분해되어지고, 그래서 당 함량이 증가되어지고 산 함량이 감소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한 1년 정도 분석을 나무랑 어린 과실 그리고 성숙기 과실 때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산 함량이 줄어든다기보다는 당과 산 함량의 비율에 의해서 당 함량이 증가하고 산 함량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지, 산 함량이 감소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MB 사과에서는 당산비의 조화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과일의 성숙에는 세포막의 펙틴이 분해되어 과육이 연해지고, 세포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에 의해서 발생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유기산과 결합하여서 에스테르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고유의 향기, 그래서 MB 사과에도 고유의 향기가 짙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MB 사과를 재배하다가 지금 시기가 되어지고 있는 10월, 그래서 10월 달에 과연 우리가 사과 나무 그리고 과일의 생육 상태, 생육 주기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되면은 9월 지나면서 10월 달이 되면서 이제 착색 관리, 결실 관리의 착색 관리 부분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영양분이 저장되어지고 당으로 분해되어지는 시기. 하지만 이 시기에도 비가 오거나 외부의 환경들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거기에 그 저장양분들이 충분히 저장되어지고 나면은 화도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시기이다. 그리고 우리가 MB 사과를 수확한 상태에서도 잎은 계속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낙엽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 물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착색 결실에서 착색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이동, 물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즉 꾸준한 물 관리가 필요한 거고, 하지만은 자연 상태에서 너무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또 그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참 좋은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죠. 그럼 수확할 때 과연 우리가 수확 적기를 언제 딱 수확을 해야 될 것이냐? MB 사과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외국에 있는 사과를 가지고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지금 170일, 즉 이것들은 만개후 일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일경에 수확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도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MB가 2017년, 2018년 조사를 한 결과로 보면은 180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과나무의, 즉 MB 사과나무의 생육기 중에서 생육 단계를 봤을 때 바람, 만개, 착과, 적과를 하고 신초 정제가 되고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해서 과일이 성숙해서 수확을 하는 그러한 시기까지도 이런 생육 단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수확 시기를 판정할 때는 에틸렌 변화, 그리고 호흡량 변화, 그리고 만개일수, 전분지수, 내 외부 품질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형태들은 만개일수라고 하는 기본을 두고 거기에다가 사과를 잘라서 약간의 요오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전분이 분해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형태들을 보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하나의 과일들의 기준을 따질 때에 크기나 색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수확기를 판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론적으로는 과일 성숙별, 호흡량 변화에 대한 형태들로 실제로는 수확을 결정하는 것들이 장기 저장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숙기에, 그래서 이론적으로 수확 시기를 판정할 때에는 과실 성숙 단계별 호흡량 변화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린 사과의 꽃이 피어서 수분 수정하고 세포분열 세포 비대를 거쳐서 저장 양분을 축적해가지고 성숙기에 이르게 되죠. 그러한 동안에 사과의 호흡량은 줄어들다가, 즉 유과일 때는 호흡량이 많은 상태에서 있다가 줄어들다가, 즉 과일의 생장 곡선에 의해서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시점에 성숙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은 에틸렌 양이 좀 증가하면서 호흡량이 다시 증가하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클라이맥트릭형이라고 하고, 사과는 이 클라이맥트릭형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호흡량의 변화를 볼 때요. 그래서 호흡량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 특히 에틸렌이 발생이 증가하는 시점들을 보고 이 호흡량이 증가하기 이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장기 저장에 도움이 되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라이프닝, 즉 잘 익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형태들에서는 우리는 실제로 바로 즉시 출하해서 바로 발효 소비가 되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량, 특히 에틸렌 생성이 너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증가하는 형태가 보인다, 그러면은 수확을 해야 될 시기구나 라는 것들을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이론들을 잘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기들을 이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죠. 즉 아직까지도 실험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가면은 뭐 MB를 재배하는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에틸렌 측정기 또는 호흡량 측정기 이러한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현장에서 바로바로 측정을 해서 우리 과원 또는 A 과원, B 과원, 과원들마다의 수확 적기를 잘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만개후 경과일수, 즉 만개후 일수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수확 시기를 판정을 많이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후지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도 부족하고 그러한 형태들이기 때문에 한 후지 만개후 한 185일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MB는 170일 정도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한 15일은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인데도 우리나라의 MB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비, 허리와 장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수확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이러한 수확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사과의 호흡량이 계속 호흡량이 증가하지 않고 에틸렌이 생성하지 않고 낮은 상태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즉 외부의 색깔이 잘 들어오지 않은 상태 또는 과일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과, 나무, 과일이 세포비대 생장이 되고 성숙기가 되면은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과나무, 나무에서, 과일에서 에틸렌이 생성되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서 호흡량이 증가되어지고,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착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수확 시기점에 와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질소가 공급이 된다든지 하면은 착색에 불리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분 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사과의 횡단면을 잘라가지고 요도용에게 담궈보면은 전분들은 반응을 해서 염색이 되어지죠. 그러한 염색되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즉시 판매를 할 때는 전분이 거의 다 염색이 되지 않은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커멓게 변하는 형태들이. 그래서 표피 가까이 부분에만 살짝 나타나는 것, 그래서 단기 저장해서 팔 수 있는 것, 그 다음 어느 정도 심 쪽으로도 살짝 염색이 되어지는 형태에서 좀 우리는 수확을 하는 것들이 장기 저장에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이상 되면은 거의 다 수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70% 정도의 염색이 일어나지 않고 고유 색깔을 그대로 띄고 있다면은 수확을 어느 정도 해서 완전 판매할 정도의 과일들은 빨리 판매를 하고, 그래서 단기 판매를 하고 즉시 판매하고 단기 저장을 해서 판매하고 장기 저장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구분하는 것들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준으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외부에는 크기, 색깔 이러한 기준들을 좀 두고 있고,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한도 내에서는 MB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14브릭스 정도는 나오고 있는 형태들이죠. 산도는 특별하게 따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결점과만 좀 제거해주고 우리가 크기가 300g 정도, 그래서 좀 크면은 한 320. 그래서 우리가 4다이, 5다이, 즉 너무 후지에서는 2다이, 3다이, 홍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것들을 아주 선호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MB에서는 좀 중간 정도의 크기, 그래서 300g 내외, 클 때는 한 375g 끝이죠. 그리고 작을 때는 250g이고요. 그 내외에서 우리가 내외의 크기에서 색깔은 50% 이상 정도만 착색이 되어져도 충분히 당도가 올라가고 산미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색깔을 낸 왕깔 등등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만개후 70일이 거의 다 다가온다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수학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즉 9월 달에 강의를 했던 반사필름을 어느 시기에 깔지, 저격을 어느 정도를 적용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학 시기를 잘 측정을 해서 수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